안녕하세요. 이토마토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그죠? 지난주는 제가 몸이 좀 아파서 한 주 쉬었고요. 2주 만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또 금요일 이 명인들의 이 복귀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기다려야 될 가격대들 많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격대를 알려드린 이유는 그거죠. 거품이 제거되는 가격대. 그러니까 비싸게 사지 말자는 게 첫 번째고, 싸게 사자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격이 온 것만 왜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냐면 돈의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칠판을 한번 가면 여기 안 되네요. 제가 차트에다 선을 그어 볼게요. 이제 요 손가락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작년도 8월 달부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다. 그죠? 그래서 돈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60조 불었던 시장이 20조, 15조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싸게 사자가 기본이었잖아요. 그래서 3,300대에서 2,600대까지 붕괴가 됐다가 일부 좀 반등 나오는 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 틀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8월 달부터 3,300 요 구간에서 2,800 요 구간, 그죠? 요 구간은 반도체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바이오가 하락을 주도를 했고, 그죠? 요 기간은 반도체 가격 하락 요인,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에 대한 뭐 실망 매물들, 이런 것들이 하락을 좀 주도를 했었죠. 신용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구간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2830을 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3000까지 갔었던 요 구간에서는 쌓여 있었던 신용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구간이다 이거예요. 왜? 신용 물량이라는 거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은 버팁니다. 보통. 3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연장을 하려면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계좌 평잔으로 한 140%를 유지를 못하게 되면 반대 매매, 여기에 연장을 하려면 추가적인 이자 납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까지 더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3개월 동안 힘든 가운데서 한 번 더 매를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의 생산 요인들을 보면 작년도 8월 달부터 11월 달보다 3,000에서 2,600까지 떨어진 이 구간의 악재의 강도가 훨씬 더 크고요. 개별 종목들의 급락이 훨씬 더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포 심리를 자극시키는 요인들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 뭐 대전 관련된 이런 공포도 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화들짝 놀랐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CPI 요게 높게 나오면서부터 뭐 100베이스 포인트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국내외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티가 많이 약화된 거죠. 중요한 거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악재의 강도가 커지는데, 여기서 힘을 모았다가 물량 폭탄을 쏟아붓는 이 구간이
이 3,000에서 2,600대까지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강도가 센 거죠. 누르는 힘. 반면에 신용 물량이 3주 기간 동안 3주가 넘는 역대급 물량이 터졌기 때문에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주식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한번 나아가 봅시다. 투자 주체들, 돈을 쏘는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녀석은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호재를 보고서 따라가든 진드감치 기다렸다가 악재 사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돈이라는 녀석은 제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라는 녀석이 먹을 게 많아지면 자기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악재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호재에 반등하는 주식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돈의 기본적인 성격이거든요. 요걸 딱 정립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게 저는 답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다가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삭제하고 2730이라는 숫자에다가 선을 그을게요. 1월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적정 이 지수는 2830에서 2730까지 톤 다운 됐습니다. 그리고 2730이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싸거나 싸거나 요걸 의미하지는 않는데 분명히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투매 가격에 온 주식들이 점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악재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지는 주식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리스크,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하고 금리 이런 것들은 꼭지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그죠? 언택트, 그 다음에 뭐 산업재, 중국 소비주, 기다려야 될 가격대를 다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기업의 평균 단가를 낮춰서 갈 것이냐. 이걸 고민하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기업들은 정리를 해야죠. 지금까지 현금 조절이나 비중 조절을 못했으면, 그죠? 이런 거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혹시 호재에 따라가진 않았는지, 내가 고점에 있는 주식들로 가득 찼다면 이건 분명히 따라가거나 급등했을 때 샀다는 얘기입니다. 진드감치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게 저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매수가가 아래에 있겠죠. 입장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똑같이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 살래? 어떤 주식으로 교체할래? 이런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그죠? 그리고 이 돈이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 모멘텀이 높은 쪽으로 옮겨지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2월 중순, 그 다음에 2월 말에서 3월 달로 갈 때 똑같이 시장이 안 좋다면 어디가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느냐, 재료가 생성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가시성이 있느냐, 그 분야가 어디냐, 이거 일단 잡아야 될 거고, 그리고 프리미엄을 더 빼야 되는 섹터들은 어디가 있느냐, 요거에 대한 정립부터 된 다음에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포지션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살 주식들의 가격대, 밸류를 이미 계산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단계별로 잘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추격 매수한 거 평균 단가 낮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남의 돈을 끌어서 쓰고 있지는 않나요? 그죠?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량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유동성 축소 구간에.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경기가 불황이어도 돈 잘 버는 기업, 그런 기업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격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그 사람만의 좀 중요한 투자 기준이 되겠죠. 이게 이미 다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종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수가 3,000에서 2,600까지 꼬꾸라지는 이 구간 동안에 8만 원대 따라간 사람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7만 4천 원이 싸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7만 3천 원이 저점이 될지 7만 2천 원이 될지는 모르죠. 그 프리미엄을 빼는 건지 각자의 몫이니까. 대신 7만 4천 원 밑이면 반도체 가격 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DDR5가 시작이 되니까 다른 섹터들보다는 그냥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샀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 요인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또 발생됐잖아요. 키옥시아나 웨스턴디지털에서 생산 차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낸드 쪽. 규모가 꽤 크단 말이에요. 중국 시안 공장의 규모가 5배 정도 되니까. 전 세계에서 그 웨이퍼 이 1년 소비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웨스턴디지털하고 키옥시아가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번 구간에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공략하신 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웬만한 주식 하는 것보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 사야 마음도 편하고. 근데 이런 것도 살려면 안 따라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만 4천 원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 단가를 얼마만큼 내가 조금 더 낮출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 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추세 긋고 선 긋고 그거는 나중에 돈이 막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생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그죠? 든든하게 지켜줄 좋은 종목이 필요하다고. 삼성전자만한 기업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금액도 크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1만 3천 원을 기준으로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이것도 13만 원대 따라가면 재미없어요. 그죠? 9만 7천 원대. 여기서 매수 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되는 가격대, 랜드 흑자로 전환됐던 자리. 그죠?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이번 구간에서도 또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때도 공포가 컸거든요. 우리가 차트를 중요하게 바라볼 때도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확산되는 구간이 아니라 쫄아들고 있는 구간이라면 가장 좋은 기업으로 압축시킬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으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저는 이번 구간에 공략하신 분들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식을 지금 따라가면 또 안 돼요.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또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미 샀어야 되거나 들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미 샀어야 돼요. 11만 3천에 샀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산 걸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신 분들이 이번 구간에 잘하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가격에 모셔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주식을 내가 놓쳤다.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다른 대안. 또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거. 그러면은 삼성전기 정도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삼성전기 정도. 그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16만 8천 원인데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19만 원에 따라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16만 원대 초중반 정도. 여기서 평균 단가를 얼마만큼 낮춰서 갈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유는 클라우드 때문에. 그죠? 클라우드 성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신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하면 되는 거지. 삼성전기도 좋은 기업이잖아요. 자, 그 다음 LG전자. LG전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11만 원대를 좀 기다리자는 의견을 좀 드렸죠. 12만 6,500원. 좀 더 기다려야 되네. 그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독점했었던 거를 이번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애플 이제 차기 아이패드 쪽에 이제 납품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죠. 테스트가 좀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이런 호재가 반영되었던 구간이고, 어쨌거나 이제 LCD 쪽 관련된 거는 OLED하고 포함해서 플러스로 돌아섰으니까,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얼마 정도 빼면 LG 디스플레이가 투자 매력이 있겠느냐, 이걸 계산하면 돼요. 대규모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로 돌아섰을 때가 10이라면, 적당하다면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야 되겠죠. 호황일 때보다, 아주 크게 좋아졌을 때보다 약간 좋아지는 정도라면. 그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방송 나오기 전에. 그래서 직전 저점이 얼마 정도 되냐면 18,750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건 저는 제한된 반등이라고 봅니다. 안타? 홈런 치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고 15,000원대 온다. 그러면 이때는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좀 크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은 제가 한 32, 3만 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종목이 25만 원 깨지는 자리, 이 자리는 우리가 저점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분할 매수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죠.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왔던 시점이다. 그죠? 그래서 한 5만 원, 6만 원, 7만 원의 이 하락을 피한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임이에요. 그 전략 유지하셔도 돼요. 돈 잘 벌고 있는 기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낸드 생산 차질 생기면서 반도체 가격 상승 요인들이 발생이 됐으니까 소재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 잘 봐야 돼요. 뭐 솔브레인, 그죠? 그 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 그 다음에 이제 테스, 낸드 쪽 관련된 매출이 있는 애들, 그죠? 이런 기업들도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흐름 잘 보시면서 묶어서 보세요.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장을 더 장악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비중을 늘려야 될 거는 실적주 가운데서 IT 반도체만 한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낸드 쪽 매출이 잡히는 애들. 아시겠죠? 왜? 낸드 가격 상승 요인은 이번에 발생이 됐으니까. IT 반도체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동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차 18만 3천 원입니다. 22만 원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자. 여기서는 기대 수익률이 적으니까. 그래서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17만 2천 원인데요. 조금 더 할인된 가격 16만 6천 원으로 제시합니다. 현대차 요 보유하신 분이 이제 사무실로 많이 또 항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물론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 의견인 거예요. 사람들마다 성향은 좀 다른 거니까 저는 기대 수익률이 좀 높았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대차 되게 사랑하는데, 이런 기업이 있는 거 되게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유리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6만 6천 정도 와야 저는 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 말씀 좀 드리겠고, 기아 같은 경우는 7만 9천 원인데 제시해드렸던 게 6만 6천 원이죠. 그래서 놓치면 안 하는 거고 올 때는 하는 거예요. 6만 5천 원 정도, 1천 원 정도 좀 더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기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얘네들은 이제 가격대가 한 6개월 됐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요인에 의해서 상승이 올라가는 건데,
이건 이제 56만 원, 7만 원 제가 절대 전략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이건 펀더멘털 개선 요인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의 영향이니까 IPO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응하는 거고 신규 공략하는 사람들이 입장이라면 저는 35만 원대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 자리가 오면은 관심을 갖고 안 오면 안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안 올 것 같은데 가격이 계속 오잖아요. 그죠? 절대 안 올 것 같던 삼성 SDI가 75만 원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리가 51만 원대에서 53만 원대지 않습니까? 기다리자. 유동성 축소니까. 절대 안 올 것 같은 주식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죠. 여러분들 이제 올 것 같죠? 왜 그런지 아세요? 공포를 이제 더 많이 느끼셔서. 그렇습니다. 요때는 비웃었겠지만 LG화학도 오고 포스코 케미칼도 오고 SKC도 오고 네이버도 오고 뭐 카카오도 이제 가격이 다 오니까 절대 안 올 것 같은 이런 주식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비웃었던 분들도 이제 점점 이 가격대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공포를 이제 느끼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정반대 의견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격 안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엄 조금 더 사야 될까? 배터리의 상황을 보니까 상당 부분 물량이 출회된 주식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50만 원대 초반 정도? 여기서 프리미엄을 주고 살지 조금 더 빼서 살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대신 여기서 이제 한두 번 빠지면 이제 매수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SKC 13만 원. 절대 안 올 것 같은 SKC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8만 원, 19만 원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 해드렸죠.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안 변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급등하든 하락하든 배터리에 관련된 호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3만 원 기다리자라는 가격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가격이면 제가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한테 신사업에 대한 성과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전으로 왔네? 그럼 요 사이부터는 분할 매수하는 거죠. 이런 건 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수분들은 이미 자기들이 사야 될 기업들이나 어느 정도 밸류나 그 기업에 대한 역사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기업을 추적을 하고 그 가격대가 오면 소신 있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15만 원대, 16만 원대부터 계속 이야기 기다리자. 얼마짜리? 11만 원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자. 매수야 그래서. 지금 배터리 관련된 얼마나 등락이 있었습니까? 근데 신경 안 쓰잖아요.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그죠? 국내 매출만 있고 해외 매출도 지금 잡히고 있는 구간인데 어떻게 밸류가 똑같습니까? 그럼 저점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 내에서 분할 매수하면 되겠구나. 남의 돈만 안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이런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언택트 30만 원 깨지고 매수 의견 들었던 종목이죠. 그죠? 30만 원 깨지고 매수 의견 들었던 종목인데 이것도 41만 원대부터 계속 기다리자고 했는데 30만 원 깨졌을 때 공략하신 분들은 이번에 34에서 35를 강하게 넘어가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이상을 따라가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탄력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이건 9만 원대를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제가 한 9만 5천, 9만 7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걸 저는 하나의 꼬리로 봅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가 꼬리를 달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치를 지금 설정하시면 안 된다. 이걸 그냥 하나의 꼬리로 봐야 된다. 지금 가격은 싸다. 신사업에 대한 이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돈 벌었을 때 밸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저점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제일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아시겠죠? 그 다음 시간이 이제 많이 없는데요. 소비주를 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움직이는 주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수익으로 좀 돌아섰어요. 제가 한 22, 3만 원대부터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매수 의견을 드렸던 자리가 17만 원이지 않습니까? 등락도 있는데, 전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지,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이런 애들도 꿈틀대고 있는데, 그죠? LG 생활건강이 지금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113만 원이라는 자리하고 95만 원이라는 수렴 자리를 같이 제시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좀 기준 양봉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하나의 꼬리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매수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음식료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CJ그룹, CJ제일제당이나 CJ그룹에 대한 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반도체 가격이라는 상승 요인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소비나 음식료에 대한 중장기 매수 관점. 그 다음에 환율 시장이 1180원대가 무너져야 프리미엄을 뺐던 것들이 회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할인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한 적극적인 평균 단가를 낮추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업만 잘 고르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회를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아시겠죠? 한 주 수고하셨고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